자, 그 시장을 보는 조금 다른 관점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월에서 이제 5월 넘어올 때 워낙 증시에는 sell in May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5월엔 팔아라. 그래서 참 긴장을 했었는데 내려가진 않지만 이렇게 소폭 내려갈 때마다 굉장히 크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지부진해 보이긴 하지만 좀 긴장되는 5월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요즘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가 2달여 전에 3월 폭락장 때를 떠올려 볼게요. 상상하기 싫을 정도죠. 네. 뭐 하루하루가 막 힘들었고, 그리고 이주호 앵커님께서도 방송할 때 많이 긴장을 하셨을 그럼요. 거예요. 네. 예, 그때 당시 우리가 느꼈던 스트레스의 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4월에 반등이 제법 크게 나왔잖아요. 네. 크게 나와가지고 3월에 하락분을 다 회복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느꼈던 어떤 기쁨의 양, 그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3월에 폭락장 때 겪었던 스트레스의 양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4월에 있습니다. 별로 안 기뻤어요. 예, 그렇게 감흥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5월의 장세가 좀 애매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상승할 때는 별로 느낌이 없고,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잖아요.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 스트레스 상태도 그러니까요. 제법 크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투자 심리 관점에서의 하나의 용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락장에서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특징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네. 손실 회피 성향. 그냥 손실 보는 거 피하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익숙한 듯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요. 예, 단어 자체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네. 손실이 나면 더 크게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제 심리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존재가 좀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가시는 것 가는데 같은데. 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현대 사회를 만든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원시 시대 때 본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원시 시대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식량을 조금이라도 뺏기면은 네. 생존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오게 되면은 손실이 났을 때, 수익을 빼앗겼을 때 더 큰 어떤 피해 의식, 피해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손실 회피 성향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대표님,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하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래야지 시청자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요즘 증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승할 때 별로 감흥이 없고 그리고 하락할 때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현상을 달리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주가 지수별 시나리오를 우리가 짜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네. 질문 잘 주셨어요. 이게 내용이 좀 재미없어질 수 있었는데 질문 잘 주셨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좀 알고 있어요. 좀 배우고 있어요. 네. 예. 이 손실 회피 성향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것이 이제 전망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전망 이론은 이제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간단한 도박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한 건데요. 결론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손실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의 어떤 총량, 요 규모가 수익을 냈을 때 기쁨의 어떤 규모보다 2.5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로 설명드리면은 조금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도표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익을 볼 때 기쁨 곡선, 그리고 손실을 봤을 때
스트레스 곡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네. 우리 그 예능 프로 중에 이제 그 가요 관련한 프로에서 네네. 신봉선 씨가 이렇게 하고 막 그 오버 액션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 모양을 좀 떠올려 보시면 어. 됩니다. 자, 수익이 났을 때는 별로 기쁨이 크지 않았죠. 네네. 그런데 반대로 손실이 났을 때는 그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같은 등락률 주식시장으로 보자면은 주식시장이 같이 10% 상승했을 때 10% 하락했을 때 네네. 그 스트레스 정도가 하락했을 때 2.5배 더 큽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강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빨리 그 손실 구간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밸류에이션과 적정 가치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 우리가 감안을 해볼 때에는 분명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사람들의 이 공포 심리와 그리고 기대 심리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주가 지수 네네. 1900포인트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릴 때 시장이 5월 들어서 반등을 하더라도 별로 감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서 언급드렸던 손실 회피 심리와 전망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네. 특히 이제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런 현상을 느끼셨을 거예요. 상승을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무감각한 느낌.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예, 그런 네. 느낌. 뭔가 좋은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도 예전에 겪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99년 IT 버블 때는 네네. 자고 깨면 상한가, 자고 깨면 상한가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시절 때 떠올려 보면요. 자고 깨면은 매일 상한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한 5% 올랐어요. 그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실망스럽죠. 왠지 모르게 실망스럽고 네. 뭔가 불안해지고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네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망 이론에서 나타났던 그 곡선 네네. 상승하더라도 점점 얕아지는 기쁨의 곡선이 얕아지는 그것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지금 주가 지수가 1900포인트대에서 아마 시청자님들도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도 이상하게 분명 3월 달에는 그러니까 막바지 때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떨어져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제 100%에서 내 돈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다 넣은 상태. 이게 100%라고 치면 3월 장에서 거의 30%, 거의 40%까지 손실 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버팁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반응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100%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 90%까지 그렇죠. 겨우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다 보냈어. 여기에서 5%만 더 떨어지면 갑자기 30%가 하락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굉장한 공포 심리에 빨리 털고 나와버리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심리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지금 1900포인트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하락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게 되면 그 전망 이론의 기준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네네, 그렇죠. 기준점이 예전에 이제 1450포인트 봤을 때가 아니고 1900포인트 때가 이제 맞아요. 기준점이 돼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요. 이런 또 심리가 작동합니다. 얼마 전까지 내 평가 금액이 최고치였다. 네네. 그러면 그 최고치가 내 원금으로 인식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 이건 최고가 원금의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곤 해요. 이게 네네. 심리학적으로는 다른 용어가 있을 텐데 네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5월에 그래도 5월 초에 올라가지고 그래도 주가 지수가 조금 높은 편을 우리가 봤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원금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전망이론 도표가 나와 있는데 저 가운데 점이 네. 3월 말에는 그래도 한 1,450 뭐 이랬었는데 지금 이게 주가 지수 기준으로 뭐 1,950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저 전망 이론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아. 저 수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선 다 손절매해야 되겠다 네네. 라면서 악성 매물을 급하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에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네. 소형주 같은 경우 최근 흐름을 볼 때 어제와 그제 사이에 좀 제법 깊은 큰 낙폭이 발생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네네. 그런 현상이 있고요. 손절매 아니더라도 소위 익절이라고 표현하죠. 네네.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사신 분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도 수익이지만 네.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 반영이 되면서 네. 나의 원금은 며칠 전에 최고가였는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니 난 손실이야라는 네네.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익절 물량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예.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건데 만약에 10,000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12,000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000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 항상 시장은 뭐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6,000원에서 나는 12,000원이 내 돈인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가 한 8,000원 오면 팔아버리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12,000원까지 갔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진짜 힘들 것 같고 여기서 8,000원까지 올라온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4,000원 되고 3,000원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1,900포인트 정도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죠. 짐작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사람 심리란 것이 이제 기준점이 계속 바뀌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원금 부분까지 아니면은 3월 초 수준까지 돌아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데 계속 오르면은 그래도 조금 더 들고 가겠지만 꺾이는 순간 네네.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손절매 하시거나 또는 이익 실현하시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시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증시 조정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요. 네. 대신에 이러한 점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이런 투자 심리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종목별로 생각외로 이 종목 지금 이상한 게 전혀 없는데 막 툭툭 하면서 악성 매물이 나와서 장중에 뭐 10%씩 빠지고 이런 네네. 종목들 분명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심리학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지금 대기 매수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예, 동학개미운동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올해만 들어왔던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48조 원 가까이 네. 되고 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네. 더 큰 규모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간 단위로 해서 증시가 일간 증시 등락률하고 개인 투자자의 일간 순매수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 증시가 낙폭이 크면 클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더 크게 강렬하게 유입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시장의 조정 가능성 때문에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해서 매물이 쏟아질 수 있지만 밑에서는 매물 빨리 던져줘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대기 매수세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이 두 수급의 충돌이 증시의 흥미로운 수급 네.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와. 물론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대기 매수자여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냥 시장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두려워서 파는 사람이 더 셀까? 아니면 그 대기 자금이 더 셀까?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이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네. 제가 앞에서 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달라 하신 게 네네.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다리시느라고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이제부터 이제 두 세력의 충돌, 그러니까 시장이 꺾였을 때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그 수급과 시장에서 밑에서 받치는 그 수급이 어디가 이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선방을 먼저 날리는 네. 그 손절매성 또는 이익 확보성 매도가 일단은 시장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대신에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낙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네. 전망 이론을 통한 손실 회피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매도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시점이 또 기준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망 이론이 그 X축이 바뀌게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매도하신 분 입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하면 기쁨이 되지만 네.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고통이 맞아요. 되게 됩니다. 네, 네. 팔고 났는데 하락하면 하하하 하지만 네. 그런데 그 하락 기쁨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예,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전망 이론에서의 그 심리적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팔았는데 가격 오른다. 예, 미쳐버리죠. 돌아버리죠, 진짜. 힘들죠. 네. 그러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다가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를 네네. 만약에 네. 나중에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참지 못하고 쫓아 다시 들어오는 그런 추격을 상황이 하게 돼요. 벌어질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블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지수가 현재 블록에서는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저가 매수 수급이 받쳐주고 네. 반대로 차후에 시장이 슬금슬금 올라서 2,200을 넘는 순간에는 폭발적인 추격 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이것을 네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지수의 그 흐름을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하죠. 한 가지만. 예. 그러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준점은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이세요? 지금 저가 매수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네. 생각보다는 낙폭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뭐 낙폭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뭐 10%, 20% 수준이 아니고 또다시 30% 하락해야 돼라고 네네. 기대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낮은 10% 내외에서 뭐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예.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